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도움되는 Q&A 편을 준비했습니다. 도움되는 Q&A 편은 제가 미팅을 하면서 혹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질문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답하는 형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영상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스스로 저에게 매번 하는 질문에 대한 도움되는 Q&A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수업 설계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수업 설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고, 저는 교육학이라는 이제 학문 중에서도 교육과정학이라는 세부 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나서 저는 어떤 평생교육기관에 이제 한 10여 년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가 이제 일했던 어떤 과정을 쭉 살펴본다면, 연구원으로서는 수업을 하고 또 수업에 대한 경력이 쌓이니까 그러면 이 수업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런 아이디어에 내는 것에 대해서 경력이 쌓이니까 그러면 어떠한 학년을 대상으로 교재를 개발을 해보고, 또 개발한 이런 내용들이 쌓이니까 또 팀장으로서 이번에는 전체적인 교육 과정을 좀 기획해보는 그런 어떤 과정까지 좀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이 평생교육기관에서 10여 년간 경력을 쌓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러한 교육학의 어떤 그런 지식과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에서 쌓아온 저의 10여 년 넘는 그런 어떤 저의 경력들이 쌓여서 봤을 때 제가 가장 재미있어하고 좋아했던 일이 바로 이 수업 설계였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기관에서, 그전 기관에서는 10여 년 넘게 다녔는데 그 이후에 그 기업에서는 그렇게 짧게밖에 다닐 수 없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유는 이렇게 기업에서 운영하는 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이윤을 낼 수 있는지, 그 이윤이 창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전망을 이 교육이 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교육이 어떠한 대상들을 위해서 굉장히 심화적이고 심층적이고 구체적이고 좀 발전 가능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짜서 준비하기보다는 학습자가 보기에 굉장히 그럴듯하고 좀 혹할 것 같고 흥미있어 할 것 같고 관심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약간 교육과정하고도 좀 부합되는 것 같아서 우리 아이에게 혹은 우리 그 집단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리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에게서 돈이라는 화폐로 이제 교환하는 거죠, 이 내용을.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에 입사하면서 적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왜 교육을 활용해서 돈을 벌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 설계자 그리고 교육 기획하는 사람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어진 업무는 굉장히 간단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플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심플한 내용을 하고 나면 시간이 좀 많이 남겠죠? 그러면 그 남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잡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업 교육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기업에서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화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업부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내용을 발췌해서 전달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 설계자, 교육 기획자로서의 첫 업무를 스타트하지만 결국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상사가 요구하는 대로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무리해줘야 하는 역할에, 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좀 상사도 그렇고 그 회사의 기업 대표와도 그렇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좀 여러 번 설득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되게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당차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제가 만들려고 하는 이 교재를 위해서 사실 이렇게만 꾸리는 것은 너무 아쉽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그냥 잠깐 보여주고 가시화 시켜주고 그냥 그걸로 땡이다라는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자. 조금 더 다양하게 보여주자. 조금 더 심화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을 던져주자라고 생각하는 저의 어떤 그런 설득 내용은 그 대표나 상사에게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현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듯이 수업 계획을 하고 수업 설계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할 거라면 그럼 나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수업 설계만을 하도록 내가 한번 길을 꾸려보자 하는 생각에 이제 퇴사를 하고 이렇게 지금 프리랜서로서 조금씩 길을 닦아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과거의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교육이라는 것은 수업 설계자가 생각하는 이 교육이라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는 절대 사업이나 이윤이 첫 번째로 수완이 되어야 하지 않음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교육을 제대로 전달을 하면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도 상관이 없는데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요거 내용을 좀 짜집기 하거나 그럴듯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뭐 교육 과정에서 뭐 교구 얘기를 했으니까 교구 부분만 살짝 가져와 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현혹을 시켜서 교구를 팔거나 이러한 어떤 수단으로서 교육을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설계자라고 스스로를 칭할 수 있으려면 이런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신념을 좀 굽히지 않을 수 있는 좀 약간 정체성, 스스로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있어서 나의 신념이 얼마나 충족이 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항상 반문하고 반성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사실 기업이 원하는 대로만 다 끌려간다면 제가 프리랜서의 역할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교육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5개에서 7가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다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설득을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자만이기도 하고 독재죠, 독재.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몇 가지 중에서 이 2가지, 뭐 7가지를 얘기했다. 그러면 2가지, 3가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2가지나 3가지 정도는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수업 설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업 설계자는 끊임없이 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을 탐구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업 설계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을 하기 위한 틀입니다. 그래서 수업 전개에는 이런 부분, 수업 중간에는 이런 부분, 수업 마무리에는 이런 흐름으로 하세요라고 전달하는 게 수업 설계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순서에서 중요한 핵심 엑기스인 그런 어떤 특정 어떤 부분의 지식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 지식을 알아야 이 지식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수업 설계자의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해박하게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야지만 수업 플랫폼을 조금 더 그 내용에 맞게 설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 설계자는 사실 어떤 특정
혹은 트렌디한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습득을 항상 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수업 설계자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 수업 설계자의 자세를 이렇게 4가지로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수업 강의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수업 설계에 대한 교육적 신념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탐구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간추려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도움되는 Q&A는 수업 설계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도 보다 좋은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